이 방송을 보시는 한 1000명 중에서 그거를 실제로 하실 수 있는 분은 2~3명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 원금이 1613배가 됩니다. 20년 만에.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개별 주식 퀀트 전략을 이용해서 어떻게 종목 발굴을 하시는지 직접 시연해 주실 예정인데, 또 이제 처음 보는 이제 홈페이지가 떠가지고 요 어떤 홈페이지인지부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퀀트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그 퀀트 종목을 찾아내는 것도 있고 퀀트 백테스트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내가 코딩을 잘하면은 그런 데이터를 어디서 수집을 해와가지고 백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백테스트를 돌리면 되는데, 당연히 이 방송을 보시는 한 1000명 중에서 그거를 실제로 하실 수 있는 분은 2~3명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997명은 뭐 하느냐라는 게 문제인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그 상업형 퀀트 소프트웨어들이 존재를 하죠. 얘네들이 하는 거는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전략을 과거에 썼으면 실제로 얼마를 벌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깨질 때는 얼마나 깨졌는가, 이런 걸 시뮬레이션을 하는 백테스트를 돌리는 거고,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백테스트 전략을 돌리면은 결론에 도달할 거 아니에요. 이 전략이 좋은 것 같다 하고, 그러면 그 전략에 맞는 종목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 소프트웨어가 다 해주는 거죠. 그러면 뭐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국내 주식으로 한번 그럼 종목 발굴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여기 뭐 이제 1000만 원으로 시작한다고 치고요. 뭐 거래 수수료는 0.5% 정도로 잡겠습니다. 이 거래 수수료는 그냥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파는 비용도 있지만 그 슬리피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호가창에 이제 최근 체결된 가격이 10,000원이라고 치면은 그 주식을 우리가 실제로 10,000원에 못 살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물량을 많이 투입하면은 뭐 1050원, 1100원에 사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 이런 게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뭐 대충 0.5%로 잡아놨고요, 여기.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투자를 하는데, 여기 이제 여기 나오는 이 6대 사회학 필터를 클릭해가지고 얘네들 없애버리는 겁니다. 정말 쓸모없는 애들, 이건 얘네들. 특히 관리 종목 적자 기업,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이제 굉장히 나쁜 애들이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뭘 해볼까요, 그러면? 평소에 그러면 어떤 필터를 좀 주로 쓰시는지, 어떤 기준으로 발굴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예시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시가총액이라고 있고요.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소형주가 좋다고 노래를 불렀으니까 여기 이제 이제 그러니까 하위 20%를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지표들을 지금 엄청 많이 지금 팩터들 보니까 띄워져 있는데, 이 팩터들 대체 이 뭐 PBR 정도는 이제 눈에 바로 들어오는데, 이 수많은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가치 팩터라고 나오는데, 뭐 프라이스 관련, EV 관련이 있는데, 한번 더 여기 있는 팩터들은 그 기업의 저평가를 파악하는 지표들입니다. 뭐 펄한 지표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제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인데, 한마디로 이 기업이 그 버는 순이익 대비 이제 얼마나 저 또는 고평가되어 있느냐 그 판단하는 지표이고, 뭐 PBR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순자산 대비 고평가나 저평가나 나머지 지표들도 엇비슷한 지표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밑에는 성장 지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봐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나 이런 그 지표들이 성장하는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 팩터들이 있는 거고, 중간에는 소위 그 우량주 팩터들, 이 기업의 수익성이 높은가, 뭐 효율성이 좋은가, 부채비율이 높은가, 뭐 이런 거를 보는 팩터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의 맞춤형 기업들에 투자를 했으면은 이제 얼마를 벌 수 있었는가, 이런 거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주로 잘 먹히는 팩터들이 요 가치 팩터랑 성장 팩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가장 보편적인 거 가져오냐면 펄랑 뭐 PBR 같은 거 넣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순이익 성장률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은 기업은 좋은 기업이다라고 누구나 뭐 사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를 하는데, 근데 펄랑 PBR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성장도 되고 저평가도 되어 있고, 이런 기업들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가서 이제 그런 기업들에 우리가 분기에 리밸런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수시로 바뀌니까 이제 1분기에 한번 가가지고 그 시기에 가장 우수한 20개의 기업을 사가지고 그거를 20년 동안 반복했다라고 치는 겁니다. 2002년부터 뭐 9월 30일은 되겠네. 9월 30일 하면 되겠네요. 9월 30일로. 그죠. 네. 그러니까 2002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했다고 치고요. 그럼 뭐 성장, 뭐 가치 전략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하고서 밑에 쭉 보면은 이제 퍼가 낮고 PBR도 낮고 순이익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에 우리가 투자를 했다라고 치고 이제 백테스트를 이제 돌려보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를 사실 내가 직접 데이터를 뽑아서
들어가서 백테스트 굴린다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피눈물이 이제 필요한데 여기서만 누르면은 30초 만에 이렇게 결과가 뜹니다. 와, 이거 엑셀로 할 생각하면 너무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책 쓸 때는 이거 엑셀로 했는데 그러니까 요런 거 하나 백테스트 하는데 주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죠. 제가 코딩을 못 해가지고요. 그래서 30초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 얼마야? 복리 43%가 나왔네요. 그죠? 나쁘지 않네.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원금이 1613배가 됩니다. 20년 만에. 물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도 MDD가 50%가 넘어가고요. 예, 그리고 쭉 보면은 이제 2003년과 2017년에는 커스피보다 수익이 떨어졌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반토막 얻어맞은 게 한 번 있었고, 20% 이상 얻어맞은 게 20년에 8번 있었다.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20년에 8번 20% 얻어맞았다는 거는 한 2년 반에 한 번은 이제 얻어 터졌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심리적으로 버티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하고, 이제 거기 자산 배분에 나오는 주식 비중을 이제 이 전략으로 투자를 하라라는 식으로 제가 이제 책을 썼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결국 이 주식 비중만 놓고 보면은 수익률 많이 날 때는 뭐 40%씩 나지만 또 많이 깔 때는 반토막이고. 그 수익이 많이 날 때는요. 여기 보면은 연별 수익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이제 2005년에 자그마치 320%를 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2007년에 150%, 2009년 120% 등 이렇게 100% 이상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2008년에는 마이너스 27% 났고요. 올해도 좀 깔고 있고요, 확실히. 마이너스 3.9%, 2017년에도 마이너스 13%.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전략이 이제 중간에 그 마이너스 수익을 낸 해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네. 완전히 또 이게 마이너스를 안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아니다.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고요. 또 보시면 또 그 PER, PBR 이렇게 기준으로 한번 이제 이렇게 발굴해 주셨는데, 그 하나하나 사실 많은 지표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이 모든 지표를 그냥 이유 없이 넣으셨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그죠. 그러면 어떤 취지에서 이런 그 많은 수많은 팩터들을 이제 지금 쿼터스는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는 제가 4개의 팩터를 집합해가지고 전략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퍼도 낮고 비벼도 낮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을 했는데, 사실 이거를 하나하나의 팩터들을 이제 점검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퍼라는 팩터가 유용한 팩터인가,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가가지고 이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사실 이제 이게 누르면은 이게 이제 10분위 검증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이제 퍼가 낮은 기업이 좋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로 저퍼 기업들이 고퍼 기업보다 수익이 높은가, 이거를 검증을 직접 해야 돼요, 사실. 왜냐면 그 나머지는 사실 다 뇌피셜이잖아요, 이게 사실. 그리고 심지어 그게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저퍼 기업 투자하는 거 그거 무용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시클리컬 뭐 주식은 안 먹힌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퍼, 저피비어 주식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라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거를 직접 한번 돌려봐가지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그 주장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왔네. 그러면 보면은. 좀 그러면 10분위 PER 지표만 봤을 때 이게 유효한 건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런 리밸런싱 테스트. 그렇죠. 이제 보면은 이게 지금 소형주 내에서 한 거네 보니까. 자, 소형주 내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핵심인데. 그러니까 1분위가 저퍼, 그리고 10분위가 고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형주 내에서는 확실히 이제 저퍼 기업들의 수익이, 그러니까 연봉이 40%니까 이제 고퍼 기업의 수익보다 그래도 월등히 높았다. 왜냐면 17% 차이가 꽤 큰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 퀀터스에 나오는 모든 팩터들을 다 점검을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퀀터스에 나오는 팩터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투자에 유의미한 이제 수익을 가져다주는 팩터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되게 단순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여기 위에 나온 퀀터스에 나온 팩터들이 다 유효성이 검증된 팩터라면은 그냥 전부 다 넣고 때려 넣고 그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하나 방법이긴 한데, 근데 이제 보면은 그래도 확실히 좀 더 강한 팩터들이 있고 약한 팩터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OPM이라는 거는 영업이익 마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마진이라는 거는 이 기업의 매출액이 뭐 100원인데 영업이익이 5원이 남는다고 치면은 영업이익 마진이 5%이고요.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이익 마진 높은 기업이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표를 넣어 놓으신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이거를 10분위 백테스트를 돌려보면은 별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인데 투자 입장에서는 별로 유의미하지 않은 지표를 여기 좀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뭐 어떤 사람이 뭐 고집을 부려가지고 아 그래 그 저포 기업도 좋은데 나는 무조건 영업이익 마진이 높은 기업을 사야겠어라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려놓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직접 그렇게 10분이 검증을 하는 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그 소위 지표 자체로 별로 그렇게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지지 않는 지표들도 꽤 있어요. 네. 그럼 좀 개인적으로 저희 구독자를 위해서 좀 추천해 주시는 지표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이쪽 위에 있는 소위 가치 팩터를 소위 P로 시작하고 R로 끝나는 이 지표들이 괜찮은 편이고요. 뭐 퍼 조금 전에 보셨고, 그리고 뭐 PBR도 괜찮고, PSR도 괜찮고, 뭐 여기 포어라든지 뭐 얘를 다 괜찮네 보니까 이 P 패밀리들은 거의 다 괜찮습니다. 뭐 이런 애들. PG는 좀 까먹었네. 이런 애들은 확실히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애들 중에서 뭐 순이익,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 총이익, 그리고 매출액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성장하는 기업들도 꽤 괜찮고요. 보면 여기 한국도 이제 뭐 베타 같은 것도 꽤 괜찮은 팩터들이에요. 저베타 팩터들이 수익이 높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좀 생소하신 에셋 턴오버라든지 F 스코어 이런 지표들도 한국에서 꽤 잘 통합니다. 네.